자, 쉽지 않죠? 한번 이그젬플을 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이템 셋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트랜잭션이 총 9개가 있고요. 트랜잭션이 9개가 있었고 여기에서 구매된 아이템 셋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임계값을 만약에 우리가 임계값을 20%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트랜잭션 9번 중에 전체 트랜잭션 9개 중에 몇 번이 나와야 서포트 0.2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1.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1.8번 이상 나와야 1.8번 이상 나와야 프리퀀트한 걸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1.8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이상 나와야 프리퀀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 9개 각각에 대해서 구매된 물건들은 이렇게 아이템 1에서부터 아이템 5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앞페이지에서 봤던 카운트들 있잖아요. 요거를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려워서 숫자를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I1이 총 몇 번 나왔고 I2가 몇 번 나왔고 I5가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세워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각각 조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카운트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I1이 몇 번, I2가 몇 번. 우리 앞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요거 하나 해볼까요? I1과 I2가 같이 나온 게 몇 번? I1과 I2가 같이 나온 거 몇 번? 뭐 이렇게 눈으로 세어봐야 되잖아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실제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9개밖에 트랜잭션이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트랜잭션이 10만 개가 된다라고 해보세요. 이거 카운트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죠. 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그냥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compare, generate, 뭐 compare, 뭐 generate, compare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까만색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DB를 직접 접근하지 않고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이 해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빨간색에서 우리가 실제로 집계를 해야 되는 요 놈들 있잖아요. 자, 요 빨간색의 바로 전 단계 요 놈, 빨간색의 바로 전 단계 요 놈, 요 수를 줄여주는 게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는 방법이 없죠. 각 항목별로 카운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니멈 서포트를 아까 얼마로 잡았었죠? 20%로 잡았으니까 2번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아이템 1, 2, 3, 4, 5가 2번 이상 각각 다 나왔죠? 그래서 다 살아남은 거예요. 다 살아남아서 원 프리퀀 아이템 셋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조인 스텝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구합니다. 1과 2 지금 얘네는 지금 조인 스텝에서는 첫 번째 조인 스텝에서는 모든 가능한 조합이 다 나오게 되죠. 1, 2, 1, 3, 1, 4, 2, 5 2, 3, 2, 4, 2, 5 3, 4, 3, 5 4, 5 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도 카운트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카운트를 했더니 우리가 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집계를 해놨습니다. 여전히 이제 to 아이템 셋이지 to frequent 아이템 셋은 아니에요. 얘네들 중에 2번 이상 나오지 않은 애들 여기도 있죠. 또 여기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은 다 빠져서 2번 이상 나온 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요게 to frequent item s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를 가지고 조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조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숫자만 적어보면, 자, 첫 번째 1,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1, 2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아니죠. 1, 2, 3이죠. 자, 1, 2, 3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5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 3,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요 밑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2, 3, 4, 2, 3, 5, 2, 4, 5, 2, 3, 4, 그 다음에 2, 3, 5, 2, 4, 5 이렇게 총 6가지가 조인 스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조인 스텝에서 이렇게 6가지가 나왔는데 프룬 스텝에서 쳐내게 되는 거예요. 프룬 스텝에서 쳐내게 되는 건데 어떤 걸 쳐낼까요? 아까 프룬 스텝에서는 요 해당되는 아이템 셋의 모든 부분 집합이 프리퀀트 해야 얘네들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거 살아남는 거 먼저 볼까요? 1, 2, 3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1, 2, 3의 부분 집합인 1, 2도 있고 1, 3도 있고 2, 3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굉장히 일단 살아남을 후보가 되는 거죠. 딴 애 한번 볼까요? 누구 볼까요? 135를 볼게요. 135. 135를 보면 3,5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 집합, 요 프리퀀트 아이템 셋에 보면 3, 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 5가 프리퀀트 하지 않으니까 135는 아예 프리퀀트 할 가능성이 제로죠. 2, 3, 5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 5도 없네요. 4, 5도 없으니까 얘도 날아가는 거고요. 3, 4도 없네요. 3, 4도 없으니까 또 얘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 2, 3, 1, 2, 5가 프리퀀트 하다라는 게 아니라 프리퀀트 한지 안 한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L3가 되기 위한 후보로 남아있는 겁니다. 얘네가 후보에서 진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운트를 해봐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프리어리를 몰랐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음 단계의 후보가 어마어마할 텐데 조인 스텝에서도 최소한의 거를 생성했고 게다가 프루닝을 통해서 더 줄여내서 2개에 대해서만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살펴봤더니 걔네는 2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걔네가 이제 L3가 확정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럼 L3에 얘네 2개가 있잖아요. 2개를 가지고 조인을 한번 다시 스텝을 걸어볼까요? 조인 스텝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I1, I2까지는 동일하고요. I3, I5 이렇게 돼서 C4가 나오게 된 건데 조인에서는 얘가 풀룬을 통과할 수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통과를 하려면 부분 집합 235가 프리퀀트한 아이템 셋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235가 없잖아요. 235가 없으니까 얘는 세어보나 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날아가서 더 이상 후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뽑은 프리퀀트한 룰은 뭐냐면 프리퀀트한 아이템 셋은 하나짜리는 이렇게 5개가 나왔고요. 2개짜리는 6개가 나왔고요. 3개짜리는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13개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조합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frequent 아이템 셋을 구했습니다. frequent 아이템 셋을 구했는데 frequent 아이템 셋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축약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frequent 아이템 셋을 구했더니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100개짜리 frequent 아이템 셋이 나왔어요. 즉 얘가 frequent한데 그 안에 100개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얘 안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은 전부 frequent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 A1도 frequent, 2도 frequent, 1, 2도 frequent, 1, 3, 5도 frequent. 얘네가 frequent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모두 frequent 할 거죠. 그러면 frequent 하다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걔네를 모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다. 무의미한 부분 집합은 제거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부분 집합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 그러니까 무의미한 걸 제거하고 유의미한 것만 남은 걸 우리가 closed frequent item set이라고 합니다. 자, closed frequent item set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일단 어려운 정의 먼저 보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frequent item set이 있는데 그 frequent item set x의 카운트가 y의 카운트랑 같아요. 자, y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나오네요. y는 x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이에요. 자, y는 x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이면서 그 y도 frequent item set이에요. 그런 게 존재하면 x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한 y가 존재하지 않으면 x는 closed frequent item set이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x가 closed frequent item set이려면은 x를 포함하는 더 큰 frequent item set이 없어야 된다. 카운트가 동일한.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세 가지를 고려를 해볼게요. A와 B를 동시에 구매한 카운트가 전부 10으로 동일합니다. 자, A와 B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10, 10, 10이에요. 그런데 A와 B뿐만 아니라 C까지 구매한, 요건 2 아이템 셋이고 얘는 3 아이템 셋이 되겠죠. 3개를 동시에 구매한 빈도가 10번이거나 5번이거나 15번일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느냐. 일단 케이스 1, 2, 3 중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케이스 1, 2, 3 중에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AB가 10번 나왔는데 ABC가 어떻게 15번이 나오겠어요. 그죠? AB가 10번 나왔으면은 ABC는 최대로 많이 나와봤자 10번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3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걸 볼까요? AB가 10번 나왔어요. 근데 ABC가 10번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룰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오른쪽 게 의미가 있죠. A, B, C가 10번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 AB가 10번 나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A, B, C가 10번 나왔으니까 그 부분 집합인 A, B는 10번 이상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자, closed frequent item set이 필요한 예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케이스 1에서 원래는 얘와 얘 이렇게 frequent item set이 있었는데 이러한 얘가 y가 존재를 하니까 얘는 x였는데 자, count x가 y이면서 즉 count x가 y이면서 그리고 x가 y 안에 포함되잖아요. A, B가 A, B, C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가 이제 위의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자,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AB는 10번 나왔고요. ABC는 5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는 서로 하나의 정보가 다른 하나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ABC가 5번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의 부분집합이 5번 이상 나왔다라는 건데 얘는 5번 이상일 뿐만 아니라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가치가 있고 얘도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종합하면 위에 세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맨 마지막 케이스는 존재할 수 없는 케이스고요. 케이스 1에서는 closed frequent item set은 얘 하나, 얘는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closed frequent item set은 얘와 얘 모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단 x와 y가 있는데 x와 y의 카운트가 같으면서 x가 y에 포함되면 그때 x를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 경우였고. 자, 그러면 한번 closed frequent items에서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13개의 frequent item set이 있었잖아요. 하나짜리 5개, 2개짜리 6개, 3개짜리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closed frequent item set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그 하나짜리에서부터 뻗어나가 보면 I1은 6이잖아요. 6이랑 같은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더 큰 테이블들에는 없잖아요. 얘는 살아남아야겠네요. 자, 카운트가 같아야 되는데 6이랑 같은 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7이니까 얘도 살아남고요. 6이니까 살아남아요. 자, 그 다음 얘를 볼까요? I4가 2번 나왔는데 2번이면서 I4를 포함하는 게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얘는 무의미하니까 지워버리는 거고요. I5는 어떤가요? I5를 포함하면서 2번 나온 게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요렇게 3개가 closed frequent item set이고요. 두 번째 볼까요? I1, I2 4번 나왔잖아요. 근데 4번 나왔는데 여기에는 4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살아남고 얘도 살아남고 얘도 살아남는 거죠.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3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I1, I5는 어떤가요? I1, I5는 2번 나왔는데 여기 I1, I5를 포함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losed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자기를 포함하는 더 큰 frequent item set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closed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3개, 3개, 2개가 포함됐는데 다시 정리하면 얘, 얘, 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8개의 closed frequent item set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었냐면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조인 스텝에 의해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후보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프루닝 스텝에 의해서 아까 만들어진 후보들 중에 굳이 집계를 해보지 않아도 살아남기 어려운 애들을 다 잘라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만 실제 카운트를 했죠. 실제 카운트를 해서 frequent item set들을 확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frequent item set이 총 13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 frequent item set이 다 사용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frequent item set 13개가 다 사용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 중에서 더 축약해서 무의미한 애들을 제거하고 의미 있는 frequent item set, 즉 closed frequent item set만 뽑아내라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 정의에 의해서
개수가 같으면서 포함 관계에 있는 프리퀀 아이템 셋들을 제거해서 8개를 남기는, 아까 13개의 프리퀀 아이템 셋에서 8개의 클로스드 프리퀀 아이템 셋을 남기는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롱 룰을 찾는 과정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프리퀀 아이템 셋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프리퀀 아이템 셋을 찾았다는 얘기는 미니멈 서포트를 만족시키는 그런 조합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L3를 찾았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L1, L2, L3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프리퀀트한 조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서포트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서포트를 모두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 룰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서포트를 충족시키고 컨피던스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프리퀀 아이템 셋을 찾았다라는 거는,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으로 찾았다라는 거는 이미 서포트는 만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컨피던스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컨피던스가 스레시홀드를 넘기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L3의 경우에 만약에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하나씩 있는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3개로 구성된 거, 2개를 샀더니 뭘 산다, 혹은 뭐를 샀더니 뭐뭐를 샀다, 이런 경우가 지금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컨피던스는 AB, BA. 방향이 다르면 컨피던스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AC, CA, BC, CB,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A에서 BC, B에서 AC, C에서 AB, 그리고 AB에서 C, AC에서 B, BC에서 A, 이렇게 또 6가지, 총 12가지의 신뢰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12가지 규칙의, 패턴의, 룰의, 똑같은 말이겠네요. 자, 이 12가지에 대해서 스트롱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2가지 규칙이 스트롱하게 되려면 서포트도 스레시홀드를 넘어야 되고 컨피던스도 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미 프리퀀트 하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서포트는 기준을 넘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컨피던스만 살펴보면 될 텐데, 컨피던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주게 될 거고요. 그 스레시홀드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살펴보는 게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볼게요. 한번 그 연습을 해보는데, 미니멈 서포트는 2번, 아까랑 기준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미니멈 서포트는 2회라고 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래 13가지가 나온 거고요. 그 중에 미니멈 컨피던스가 70%로 돼 있을 때, 지금 다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다 구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즉 요런 거는 그냥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안 할 거고, 요런 경우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스트롱 룰을 찾아라. 한번 그 가능한 후보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얘네를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한 후보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1을 샀더니 2, 3을 샀더라. 2를 샀더니 1, 3을 샀더라. 3을 샀더니 1, 2를 샀더라. 반대로 2, 3을 샀더니 1을 샀더라. 1, 3을 샀더니 2를 샀더라. 1, 2를 샀더니 3을 샀더라. 요게
요 위에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래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다시 해볼까요? 1을 샀더니 2, 5를 샀더라. 2를 샀더니 1, 5를 샀더라. 5를 샀더니 1, 2를 샀더라. 2, 5를 샀더니 1, 5는 2, 2는 5. 자, 지금 아까 너무 많아서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것만 찾아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템 셋 2개에서 12개의 후보가 나온 거예요. 이 12개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구하는데 컨피던스가 70이 넘는 게 뭔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룰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컨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왼쪽에 있는 거의 카운트 분의 왼쪽 오른쪽 합집합의 카운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카운트 1이 나온 거 분의 카운트 1, 2, 3이 모두 나온 거를 찾으면 되는데 카운트 1은 6이죠. 그 다음에 카운트 1, 2, 3은 얼마인가요? 2네요. 그러면 이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면은 70%보다 작으니까 0.33이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서포트는 크지만 컨피던스가 7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다른 애들은 어떤가요? 다른 애들은 어떤가요? 자, 이걸 언제 다 해보냐고요? 자, 위에 있는 6가지 있잖아요. 위에 있는 6가지, 이게 위층, 아래층이라고 했을 때 위층에 있는 6개는 분자가 모두 동일하죠. 카운트 1, 2, 3이잖아요. 카운트 1, 2, 3이니까 분자가 2예요. 분자가 2예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분모가 얼마가 돼야 0.7을 넘을까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2, 3일 경우 7이나 6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분의 2, 6분의 2 전부 70%가 안 돼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해서 조금 따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정지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 칸으로 가볼까요? 2, 3, 1. 마찬가지로 분자는 2란 말이에요. 분자는 2인데 분모가 2와 3을 동시에 구매한 거니까 4. 얘도 0.5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탈락입니다. 그런데 1, 3, 얘도 분모가 4네요. 그럼 4분의 2니까 0.5니까 얘도 탈락. 1, 2, 에이, 다 탈락이네요. 괜히 했네요. 네, 전부 탈락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층에서 걔네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래층에서 살펴보면 조금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래층에서 살펴보면 자, 분자는 어차피 1, 2, 5일 거란 말이에요. 카운트 1, 2, 5일 거란 말이에요. 분자는. 그래서 분자는 어차피 2예요. 여기 아래층에 있는 6녀석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얘네들. 자, 그러면 분모만 살펴볼까요? 분모가 1, 2, 5, 2, 5, 1, 5, 1, 2 이렇게 6가지잖아요. 분모가 1일 때는 6이니까 6분의 2 이것도 0.3. 분모가 2일 때는 7이니까 더 작고요. 분모가 5일 때도 분모가 5인 게 2이네요. 그러면은 C5 요거를 한번 눈여겨볼까요? 자, 그러면은 C5가 나왔을 때 1, 2, 5가 나오는 거, C5가 나왔을 때 1, 2, 5가 나오는 거, 이거 100%네요. 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칸도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칸도 한번 가보면은 자, 2, 5가 나왔을 때 2번, 요것도 100%가 될 거고요. 1, 5가 나왔을 때 2번, 요것도 100%가 될 거고요. 1, 2가 나왔을 때 4번이니까 얘는 날아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남은 거를 해보면 좀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정리 한번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5가 나왔을 때 1과 2를 구매하는 거, 그리고 2와 5가 나왔을 때 1을 구매하는 거, 1과 5가 나왔을 때 2를 구매하는 거, 얘네들의 컨피던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위에부터 1, 2, 3이라고 할게요. 1번을 보면 5가 나오는 빈도는 2번이잖아요. 1, 2, 5가 나오는 빈도는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의 경우 2, 5가 나오는 빈도도 2번이고 3번에 가서 1, 5가 나오는 빈도도 2번. 그래서 얘네 3개의 룰은, 이 3개의 룰은 전부 컨피던스가 100%가 되겠습니다. 컨피던스가 100. 그래서 스트롱 룰을 찾아라. 스트롱 룰을 찾아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5를 구매하면 맨 위에 것만 쓸게요. I 1과 I 2를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1번에 대해서 쓴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 3번에 대해서도 쓰면 우리는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스트롱 룰 3개를 찾은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걸 배웠잖아요. 어려운 걸 배워서 숙제를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매저 배우는 데까지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은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으시라고 했고, 네. 그 앞부분까지만 듣고 이제 수업을 자체 종료해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홈워크는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고 싶어요. 그 어떤 분들이 이게 지금 또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이걸 끝까지 잘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그 끝까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혹시 그 여기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네요. 숙제가 있는 줄. 뭐 안 내셔도 되겠고요. 혹시 들으셨지만 이거는 뭐 내가 할 숙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내셔도 됩니다. 요거 제가 숙제 내신 분들만 한번 쓱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요거 뭐 점수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숙제를 하시면서 좀 질문이 있다. 요거 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요 부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상대학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간략한 심플한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트랜잭션이 있고 그 트랜잭션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구매가 됐어요. 미니멈 서포트가 0.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만 계산해 볼까요? 미니멈 서포트가 0.3이면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나와야 프리퀀트한 거죠? 네. 총 바구니 트랜잭션이 4개니까 4개 중에 몇 번 나와야 4개 중에 몇 번 나와야 0.3보다 크거나 같냐잖아요. 그러니까 x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나와야 되겠네요. 한 번 나오면 부족한 거고요. 2번은 나와줘야 프리퀀트 하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컨피던스는 방금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거고요. 자, 첫 번째,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리퀀 아이템 셋을 찾아라. 그러면 A, B, C, D, E, F의 카운트를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해서 후보를 찾아보고 걔네의 카운트 구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구하는 게 아니라 조인을 하고 나서 또 플루닝도 하고 카운트 구하고, 또 조인, 플루닝, 카운트, 조인, 플루닝,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해서 L1, L2, L3, L4 몇 가지 갈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프리퀀 아이템 셋을 모두 찾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과제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딱 보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프리퀀 아이템 셋
뭐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개 이렇게 적으시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개 이렇게 적고 풀이 과정을 적어 주셔야 제가 딱 보고 맞은 답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틀린 답에 대해서는 어딜 틀렸나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 답이 맞으면 뒤에는 좀 뭐 다 맞았겠죠. 그 다음에 frequent item set이 나왔으면 그 다음 closed frequent item set closed frequent item set을 찾아봐야 되는데 closed frequent item set은 아까 이 frequent item set에서 의미가 덜한 것들을 제거하면 어쩌면 다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답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frequent item set이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가 날아가고 줄어든 상태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losed frequent item set에 대해서 요 closed frequent item set에 대해서 아이템 1, 2이면 3, 즉 왼쪽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 형태의 스트롱한 룰을 찾는 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봤더니 closed frequent item set 중에서 3개짜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3개짜리가 없을 수도 있고 3개짜리는 있는데 구해봤더니 이러한 컨피던스를 만족시키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번도 frequent item set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있을 거고요. 2번은 1번이랑 동일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건 한번 해보시고요. 3번도 스트롱 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어느 정도가 요 끝까지 잘 따라오고 있고 몇 분 정도가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뭐 억지로 막 내신다든지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게 원래 수업 시간이 4월 8일 수업분이니까 그 다음 주인 4월 15일 전 4월 14일까지 그래서 4월 14일까지 가상대학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소시에이션, 즉 연관 분석에 대해 다루었었는데 연관 분석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분석이지만 요즘에는 그 자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전 단계에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장바구니 분석을 적용을 해서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키워드 간 분석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전통적인 어소시에이션을 응용하는 형태로 조금 더 적용 분야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어소시에이션 분석을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실 때는 분석 기법은 어느 정도 이제 툴이 많이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무엇과 무엇의 연관을 살펴볼 것인지, 즉 어떤 내용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승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각자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거와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를 밝히면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동료들과 한번 고민을 공유해도 좋겠고요. 또는 지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저한테 한번 이러이러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저와 한번 의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